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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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에는 일요 도반 초청 법회가 있습니다. 그 송파한의원 법상월 홍성원 원장님께서 바른 자세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요새 그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쓰고 남용을 하기 때문에 자세들이 전부 다 어그러져서 그 아주 20대, 10대, 20대, 30대도 지금 그렇게 병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바른 자세가 어떤 건지, 바른 자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강의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자, 일과를 잘 굴립시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낳은 바탕에서 예불송으로 예불하고 또 원노트 쓰고 또 축원하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꼭 안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리고 그렇게 해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낳은 바탕에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밥을 먹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 나의 본래의 그 본 바탕자리, 진짜네 부처자리, 법신자리, 이 자리가 밥 먹고 똥 싸고 샤워하고 공부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이것이 왜 잘 안 되느냐? 나라는 게 있어. 나.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행위자로서인 나. 이것을 우리가 나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이걸 에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위자가 늘 있어. 저기 오늘 새로 오신 이기준 거사님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러 왔어요. 지금요. 왜?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또 어떤 분은 깨닫기 위해서. 왜 깨달으려고 하는데? 내가 좋으려고. 깨닫고 싶어요. 깨달아서 불행하다고 하면 깨달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늘 무엇을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러 오는데도 내가 있어.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 행위자는 벌써 무엇이다? 분별이 돼 있어. 안과 밖이 나다, 너다. 이렇게 돼 있는 나야, 지금. 그러니까 요 나는 항상 벌써 딱 분별이 돼 있어. 이분법이라 나와 너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는 것이 이 행위자라. 이 행위자는 뭔가는 자꾸만 얻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계속 이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쏙지요? 깜빡 쏟고 있어요. 버리려고 하는 것도 또 구하려고 하는 것도 이 행위자가 하거든요. 이미 분별된 상태에 있는 나. 이 나가 계속 해. 근데 이 나는 결국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나툼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작용인데 우리가 이거를 캐치가 안 돼. 왜? 너무나 이 행위자가 바깥으로 구하려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강해서 보면 구하고 버리고 들으면 구하고 버리고 이렇게 집착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못 봐요. 지금. 그러니까 맨날 여기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깨달음, 자유, 좋다, 싫다 하는 여기만 계속 머물러 있어. 요것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쳐다봐야 되는데 요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이것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야. 그래서 어디로 자꾸 가본다? 안쪽으로, 내 쪽으로, 나에게로 자꾸만 가봐. 이 행위자가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 자를 자꾸만 가봐서 이 행위자를 내가 또렷이 봐야 돼. 이것이 몸뚱이 나지요. 그래서 봐서 요 행위자가 온 근원 바탕자리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부는 모두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맨날 헷갈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주관과 객관으로 늘 나눠져 있죠. 주관과 객관으로. 보통 사람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몰라. 근데 적어도 여기 공부하러 오시는 분은 객관에 만족이 안 되죠. 변하고 헛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뭘 찾으러 와서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게 된 거지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보내드린 문자가 용수보살님의 니 가르주나 나 가르주나 용수보살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송 중도 이렇게 하지요. 중도가 중간이다 이 말이 아니지요. 중론송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중도 이렇게 하는데 뭐 선과 악의 중간 이것이 중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인과 연에 의해 생기는 것이 법이다. 인과 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법이야. 법이라고 하면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 일체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습이에요. 그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모습. 일체만법. 인과 여러 인과 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법이다. 나는 이것을 공하다고 말한다. 공하다. 공하다. 무엇을 공하다고 하는가? 그리고 또한 가명이라고도 말하며, 가명이라는 건 뭐야? 이름뿐이다 이 말이죠. 이름뿐이다. 가짜다. 만약에 몸뚱이가 있어. 그 몸뚱이가 나야 지금. 그 몸뚱이라는 것이 이름뿐이라는 거야. 왜? 왜 이름뿐이죠, 무광보살님? 이거는 세포로 이루어진 빈공성이기 때문에 이름뿐입니다. 또 저기 초지거사님, 왜 이름뿐이라고 하지요? 이런 법을? 변하기 때문에. 왜 변하지요? 왜 변하죠? 왜 변할까요? 우리가 변한다 모습 공식을 많이 해요. 근데 왜 변하나? 왜 변할까? 그렇게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계속 바뀌는데 그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왜 바뀌냐 이 말이죠. 지금. 그렇죠. 실체가 없어서. 자체성이 없어서.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법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다? 인과 연에 따라. 인과 연에 따라, 조건에 따라 조건 지어진 거지요. 다른 말로 인과 연에 따라 이어진다는 말은 조건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조건 지어진 것은 공하다고 말하고 또한 이름뿐이다. 가명, 가짜 이름이다. 이름뿐이다라고도 말하며 중도의 이치라고 말한다. 이것을 중도라고 해. 중도가 양극단의 중간이 중도가 아니고 공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법도 인과 연을 따라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다. 인과 연에 따라서 모든 법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 하는 것은 일체만법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헛것이고 헛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머물러. 거기에서 모든 일체의 괴로움이 일어난다. 자, 오늘 16쪽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기 16쪽 백봉쌤하고 확인하고 저기 무구광보살님하고 처지거사님하고 읽어주십시오. 맨 위쪽부터.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공부의 윤곽을 잡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의 윤곽을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홍으로서의 나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예, 허공으로서의 나라고요. 물론 처음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뭉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짜리도 허공성, 산화돼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앞으로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허공성이고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허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고 해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소유물이라고 해도 죽을 때면 죽지 별로 수 있나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예. 저기 무영보살님 밑에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거든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 알아야지 진짜 공부가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왜 그렇지요? 몸뚱이가 진짜다 하고 있으면은 뭐 거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죠. 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됩니까? 뭐 자성도 없고 그냥 변하는 그거 뭐 그거를 그냥 틀어잡고 있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저기 휴휴 거사님. 왜 몸뚱이가 나다가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까? 아산이 네. 몸뚱이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아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상을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모습이 진짜라고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예예.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네. 가짜도 좀 더 똑떨어지게 대답을 한다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예예. 머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머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몸뚱이에 머문다는 말이죠. 네. 그럼 그 머문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계속 도돌이편데 뭐 그거가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것은 둘로 나누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머문다는 것은 내가 있고 네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몸뚱이 내라고 하면 공부가 안 돼. 왜? 이미 안과 밖에 있거든. 둘로 보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나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왜 몸뚱이가 나다 하면 공부가 안 되느냐? 그 사람은 뭘 모른다? 공리를 모르는 거예요. 공리를 알면 어떻게 되나? 모든 모습은, 모든 법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서 거기에 누가 없어? 내가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대목이라서 이 대목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배웠던 것이 뭘로? 한 큐로 탁 꽂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진짜다 하면 공부가 안 되죠. 몸뚱이가 진짜다. 이 말은 몸뚱이가 내다 하는 말이에요. 몸뚱이가 내다 하면 별로 둘러보지요. 주체와 객체로 나눠져 버리지요. 주체와 객체로 나눠지면서 뭐가? 일체만법은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거기에는 내가 없어. 이 나라는 것은 행위자를 의미하죠. 행위자.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이거 계속 공부 닦는 거예요. 지금 바른 이치를 알아서 계속 이걸 내가 있다야. 여기는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행위자가 있으면 뭐가 있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면 다른 말로 지금 공리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습 공식을. 모습 공식이 바탕이 안 되면 이 공부가 진전이 안 돼. 어느 정도 가다가 턱에 턱 걸려서 넘어져. 근데 자기가 왜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지를 몰라. 이해되지? 왜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지를 모르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턱에 걸려서 넘어져 그 턱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모습 공식은 부처님의 사법인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현대식으로 풀이해 놓은 거다. 그래서 첫째,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라는 건 이렇게 씁니다. 자체성. 자체성. 자체의 성품이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법이 무아거든요. 이게 제법이 무아인데 만약에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내가 정말로 인지가 된다면 공리에 요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데 뭐가 없다? 내가 없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집착이 안 됩니다. 늘 집착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알아볼 부처님도 없어지죠. 내가 없으면 불행도 행도 다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주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변한다. 자, 오늘 위에서 제트 기류, 한파 제트 기류가 내려와서 이렇게 춥다고 합니다, 지금. 근데 이것도 다 인공보죠. 우리가 너무 환경을 오염을 시켜가지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가지고, 이게 지금 기류가, 이상 기류가 됐다고 합니다.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변하는 이치죠. 왜? 인과 인연에 의해서 그 인과 인에 의해서 과가 딱 나타난다 지금.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모든 모습은 헛것이다. 가짜다. 실답지 않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제법이 공하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돌아서면 머물고 돌아서면 머물고 하지요. 왜? 늘 내가 있거든. 늘 내가 있어. 그런데 이 나를 없애려고 하면 맞습니까? 무광보살님. 안 맞습니다. 왜 그렇죠? 이 나는 어디서 온 거예요? 바탕자리에서. 그렇죠. 이 바탕자리에서 온 겁니다. 이 물거품처럼. 바탕자리에서 이 행위자가 척 올라왔는데 그것을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버리는 것이 뭐라 하면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우리 12연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무명이에요. 다른 말로 무지지요. 밝음이 없다는 말이거든. 밝다는 말은 본래 우리의 그 지혜자리를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지혜자리가 없어. 왜? 본래 이 밝음이 능엄경에 보면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밝음이 되게 밝아. 지혜가 굉장히 밝아. 이 밝음 자체, 밝음이 자기가 너무 이 밝음이 뭔지 알고 싶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가 밝으면 밝은 대로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한 생각을 턱 일으켜. 밝다는 것이 뭐지? 그러면 그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그 한 생각도 바로 바탕자리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일으키는 요 생각을 객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탕자리가 뭐지? 라고 묻는 자가 있고 밝은 자리가 뭐지? 라고 하는 대상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관과 객관으로.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 대목 얘기하실 때 이게 너무 밝아서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게 너무 밝아서 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이렇게 뭔가 모습을 얘기하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경에. 사실은 능음경에. 그 바탕자리 뭐 밝다 이렇게 할 것도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명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탕자리를 표현을 하려니 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명으로.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냥 바탕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를 해.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이 뭐지?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묻는 자하고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그거하고 둘이 아니거든. 사실은 한 놈이 묻기도 하고 그 자리도 하고 하는데 딱 물으면 어떻게 돼요? 주악에게 딱 나눠서 거기 쏙 들어가 버려. 순간적으로. 그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하는 예. 이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그 능음경에는 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인과 조건도 전부 당처가 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마 묘용의 도리일 것입니다. 묘용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요 바탕자리가 표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모습이 있어야 된다. 모습이 없으면 바탕자리를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딱 그런 생각이 나면 이것이 묘용이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고 묘용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것이 실답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자꾸 더 하면 또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기준 거사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자, 아마 이것은 우리가 공부가 정말로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 모습 공식은. 왜? 변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 처음에 딱 오시는 분은 변한다 이러면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서 그렇지요? 거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라서 사실은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 안다라는 생각에 얘가 이렇게 묻혀서 가버려. 변한다 이러면 나 그거 아는데 행위자가 나 그거 아는데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려. 이 변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자꾸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변한다라는 것을 자꾸만 보게 되면 그때는 실제로 자꾸 보게 되죠. 변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면 입술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고 여기 발성되는 근육이 다 움직여서 소리를 내고 있죠. 지금
이것이 소리를 낸다는 것은 변하는 이치입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모습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변한다. 모든 모습은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아,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구나. 모습은 어떤 일정한 정법이 아니구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습은 헛것이구나. 그런데 왜 변하니? 자체성이 없어서. 일체법이 전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공성이라서. 공성이라서. 그래서 이 모습을 굴릴지언정 모습에 머물 수는 없다.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가 이제 바탕을 놔투자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모습을 잘 굴리자가 이 행위자가 있고 내가 지금 보면서 내가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 아니라는 거 이제 그죠? 이제는 아시죠? 이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놔둔 바탕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뭘 한다?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굴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어. 지금 행위자인 내가 나타나면 그 즉시로 두 개로 갈라져. 그래서 늘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해득실이 있어. 옳고 시비가 붙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행위자 내라는 것은 이미 어디에 있다? 둘로 나누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휴유거사님 이해하시죠?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늘 얘기가 공부를 하는 데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먼저 잡아야 된다. 만약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지 않으면 1000번, 만년, 1000만년, 100만년 공부를 해도 엉뚱한 길로 간다.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무엇일까? 이 말이죠. 이게 허공으로서의 나다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말하자면 텅 빈 바탕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모든 모습을 인과 연에 의해서 기틀에 응하면 나타날 수 있는 그 텅 빈 공적한 자리다 이 말이죠. 바로 이 허공으로서의 나는.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몸뚱이도 허공성, 슬기짜리도 허공성, 산화돼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허공성이라는 그 말 앞에 허자를 빼버리면 공성이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자 그렇게 된다면 일체 모습은 일체만법이죠. 일체만법. 일체만법은 뭐다? 일체만법은 뭐다? 공성이다. 모든 모습은 공성이다. 우리 지금 요새 반야심경에서 열심히 이 공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성이 뭐라고 했죠? 무광보살이? 무엇을 공성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모든 모습들은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성이라고 했어요. 예. 또 그 다음에 저기 진정심은 공성이 뭐라고? 일체만법이 실체가 없다. 그렇죠. 일체만법에는 그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없겠어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다른 말로 무효정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겁니다.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모습은 공성이다. 그러면
몸뚱이도 이기준 거사님, 예. 이기준 거사님이 저하고 비슷하신가요? 연세가? 아닙니다. 제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좀 많이 써가지고 50년이라고 해야 되니까 50년 뒤에 여기 계시겠습니까? 몸뚱이가 여기 있을까요? 지구 위에? 읽기가 막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읽기 어렵지요. 그 몸뚱이가 지금은 있는데 50년 뒤에는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지금은 있는데 나중에는 없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거사님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 나오실 때 이 모습으로 나오신 거 아니죠? 예. 아기처럼 나오셨죠. 그렇게 해서 유치원도 가시고 중고등학교도 다니다가 지금 장년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노년이 돼서 이제 가실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다 그 사이클을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아기가 그 다음에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이 되고 60 되고 70 되고 80 돼서 90대 그 100살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100살 돼서는 싹 사라져 버려. 지구상에서. 그게 무슨 도리일까요? 변하는 도리입니다. 예. 그것을 변한다고 합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변한다는 것이. 물이 흐르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물이 전부 다 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물이 흐르는 것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쭉 이게 변하고 있는데 자, 무슨 말 하려다가 잊어버렸어 지금. 잠깐만요. 자,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뚱이가 변한다지요. 맞습니까? 몸뚱이는 변한다지요. 이걸 몸뚱이 대신 넣어보면. 자, 여기, 요 공식에 거사님이 제일 지금 한번 넣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넣어보시죠. 모습이든지, 무슨 감정이든지, 뭐, 다. 그 무엇이든지 한번 넣어보죠.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시간. 예? 시간. 시간.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넣어서 시작. 자체성이 없다. 예. 시간은 변한다. 예. 시간은 것이다. 시간에 머물 수 없다. 시간을 잘 불리자. 예. 이 모습 공식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라도 넣으면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를 넣으면 화는 자체성이 없다. 화는 변한다. 24시간 늘 화내고 있는 거 아니죠? 화는 헛것이다. 화에 머물 수 없다. 화를 잘 불리자. 또 한 가지 넣어볼게요. 초지거사님 한 가지 넣어볼까요? 아들은 참 아들. 그래. 진짜 그래요. 우리가 되게 굳이 마음에 자 해보세요. 시작. 아들은 자체성이 없다. 아들은 변한다. 아들은 헛것이다. 아들의 머물 수 없다. 아들을 잘. 근데 아들을 정말로 정법이라 생각을 하고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죠. 내 몸뚱이도 내 소유물이 아닌데 자녀나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자기 소유물로 착각을 해요. 그죠?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비극이 일어나죠.
또 거기에 음. 대상으로 사람을 넣을 때는 반드시 나를 먼저 하고 나서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자체성이 없다. 나는 변한다. 나는 할 것이다. 나에 머물 수 없다. 나를 잘 굴리자. 예. 이거 저기 먼저 하고 그다음 아들을. 아들요? 만유 거사님 한 개 넣어볼까요? 괴로움은 자체성이 없다. 괴로움은 변한다. 괴로움은 헛것이다. 괴로움에 머물 수 없다. 괴로움을 잘 굴리자. 예. 사람이 365일 24시간 맨날 괴로울 수는 없어요. 괴롭다가도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거기 쏙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저기 성강거사님 하나 넣어볼까요? 네. 좋은 기분. 좋은 기분? 자체성이 없다. 예? 좋은 기분도 자체성이 없다. 예. 좋은 기분도 변한다. 예. 좋은 기분도 할 것이다. 예. 좋은 기분에 머물 수 없다. 좋은 기분을 잘 부리자. 예. 무구강 보살님 한 개 넣어볼게요. 손가락이 아파서 아픈 걸 하겠습니다. 예, 아픔을 쓰. 아픈 느낌은 자체성이 없다. 아픈 느낌은 변한다. 아픈 느낌은 헛것이다. 아픈 느낌에 머물 수 없다. 아픈 느낌을 잘 굴리자. 예.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또 낫지요. 또 옛날에는 안 아팠죠. 안 아팠다가 치료하면 또 나아요. 그러니까 뭘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그 아픔이. 아픔은 헛것이고 아픔에 머물 수 없어서 아픔을 잘 굴려야 되죠.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공성인데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 조건 따라 일어나. 그래서 조건이 변하면은 모습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조건이 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10살 되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쭉 변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이하죠. 다이하면 또 다른 모습이 돼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변해서 가요.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가 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몸뚱이도 허공성, 산화대지도 허공성, 지구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몸뚱이가 공성이라고 하는 말은 몸뚱이에 그 자체성이 없어. 몸뚱이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꾸 변해. 그죠? 그래서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몸뚱이는 변하고 몸뚱이는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몸뚱이는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슬기짜리도 공성, 산화대지도 공성, 태양도 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신문에 보니까 태양계에 하나의 그 행성이 하나 더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했던 거하고 자꾸만 이제 학설이 달라지죠. 그래서 공성이다 이러면은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다고요? 공성. 변한다. 또 금방 뭐라고요?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또 효유거사님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또 저기 성강거사님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몸뚱이에 내가 없다. 몸뚱이에 실체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없다. 내가 기쁨을 느껴. 기쁨을 느끼는데 누가 없다? 내가 없다. 기쁨은 뭐예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진다. 그래서 나라는 기쁨을 느끼는 나라는 그 행위자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릴 때 모습 따르고 다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거를 나라고 하는 것은 뭐가 그렇게 하는지 무명. 그냥 무명이라 하기에는 조금 그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지혜가 어두워서. 그러니까 사실대로 못 봤어.
사실대로 볼 수가 없었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공부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다른 거 막 뻑적지근하게 막 미사여구를 갖다 댈 필요가 없어. 무엇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지금 이거를 쫙 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나라고 하는데 그 기억이라는 것이 변하고 볼 것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저기 가면은 12연계에 보면은 무명행식 중에서 그 식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그 식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는 것의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모든 모습을 만드는 아주 기초거든요. 이 식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식이 어디서 왔느냐? 무명에서 온 거예요. 무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무명이라는 것은 가짜를 진짜로 본다. 가짜를 진짜로 보는 거. 가짜를 진짜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서 봐요. 이 둘로 나눠서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불교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때 국선도 그 사범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불교 뭐 유교 유불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뭐라고 거기서 딱 표현을 해놨는가 하면은 불교는 내외 명철이다 이래 놨더라고요. 내외 명철. 철자는 잘 못 쓰겠어. 철자 무슨 철자인지 알지? 통한다는 것이요. 이 말 맞네. 내가 이 생각을 했어. 내외 명철이죠. 안과 밖이 뭐야? 밝게 꿰뚫는 거죠. 안과 밖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안과 밖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관거사는 안과 밖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객이 그렇죠. 둘러보는 거예요. 안과 밖이. 나와 너, 부처와 중생. 이렇게 보는 것이 내외예요. 그래서 우리 문수사리 문질품에도 했죠. 이번에. 안과 밖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빔이고 무소덕이고 이견을 벗어나는 것이다. 안과 밖. 다른 말로 하면 주관과 객관.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딱 동그라미를 하나 쳐. 경계를 만들어버려. 경계를 만들어보면 이것이 안이 되고 이것이 밖이 돼요. 본래 여기에 안과 밖이 있었나요? 이기준 거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이거를 경계를 만들까요? 이 동그라미 치는 순간 안과 밖이 생겨요. 내가 생기고 외가 생겨요. 여기서 얘기하는 예? 다른 뭐냐? 예. 안과 밖이 생기는 이유는 이거를 몰라서요. 모습은 자체성이었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인 거 몰라서요.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 모습에 자꾸 들어앉죠. 변하고 헛것인 거 몰라서 자꾸 들어앉는 거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데 자체성이 있는 줄 알고 자꾸 들어앉는 거예요. 거기. 기쁨은 기쁜 데 들어앉고 슬픔은 슬픈 데 들어앉고 썩나면 썩나는 데 들어앉고 아프면 아픈 데 들어앉고 그냥 일어나면 족족 다 들어앉고 보면 보는 데 들어앉고 귀에 들리면 귀에 들리는 거에 들어앉아. 그래서 백봉 선생님 맨날 눈하고 타협하지 마라. 귀하고 타협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라서. 그래서 눈에 보이되 보이는 거하고 타협하지 마라. 무엇을 눈으로 삼아라? 무엇을 눈으로 삼아라? 보는 것으로 눈을 삼아라. 보는 것이 뭐지요? 무영보살님? 보는 것으로 눈을 삼아라. 이랬거든. 백봉 선생님이. 그렇죠. 바탕짜리로 눈을 삼아라. 이 말이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보는 동시에 자꾸
자꾸 들어앉죠. 보는 내가 있고 대상이 생겨버려요. 그럼 보는 내가 있고 대상이 없으면 왜 보노? 이 말이죠. 또 무궁화보살님은 거기에 의문이 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는 내가 없으면은 내하고 대상이 없으면 왜 보노?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보는 행위자가 있고 대상이 있어. 그렇지? 그런데 보는 행위자도 대상도 전부 바탕에 물거품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 왜? 늘 내가 하는데 익숙해 있거든. 그 내 중에서 가장 울트라 캡숑이 뭐라고요? 몸뚱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 내라는 것이 내가 인식에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생각하는 내가 늘 행위자가 있거든. 그 행위자가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고 알면 그 생각과 생각하는 자가 같이 똑같이 바탕으로 스며들어간다. 이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을 놔두자 하면 이제 서서히 인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도 공성, 생각하는 슬기자리도 공성, 산화대지도 공성, 태양도 공성이라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허공성이요? 공성이요? 설법을 쭉 듣는다면 몸뚱이도 공성이고 밉다 곱다 나쁘다 생각하는 자리도 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알아도 실감이 잘 안 나.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면, 소유물이라고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소유물이라. 관리물은 내가 관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 렌트 하면은 자동차 렌트를 해보면 내가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쓰고 돌려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몸뚱이는 지 법칙에 따라서 인연과 따라서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져. 근데 자꾸 내가 어디 갔나? 행위자인 내가 그걸 자꾸 거기 몸뚱이에 달라붙어서 자꾸 내락해. 몸뚱이를. 이기준 거사님 처음 오셔서 좀 이 말이 황당하지요. 이치는 맞을지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니까요. 만약 몸뚱이가 내라고 한다면 몸뚱이가 일어났다가 사라져서 없어지면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내가 어디로 갑니까? 몸뚱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100년 정도 살아요. 살 때까지는 무슨 내라고 붙잡을 물체가 있으니까 좋다 이거지요. 근데 내가 화장머리 가서 싹 다 태워가지고 딱 뼈다귀만 딱 나왔어. 그럼 내가 어디에 있나요? 뼈다귀에 붙어 있나요? 내가 어디에 있나요? 나는 이따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는 물건이 이따가 없어지는 물건인가요? 아니면 몸뚱이를 나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몸뚱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잖아요. 나는 과연 그런 나인가?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질문을 안 해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몸뚱이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결정이 딱 안 되는 겁니다.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고요?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닙니까? 몸뚱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라는 말씀도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에요. 그죠? 몸뚱이가 소유물이 아니고 관리물이다. 관리물이라는 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뜻이거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일정 기간 빌려 쓰다가 가면 그대로 렌트처럼 돌려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몸뚱이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한다. 여기서 엄청난 착오가 생긴다. 착각이. 그러죠. 자동차를 렌트했을 때 거기에 막 사고가 난다든지 거기에 막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 자꾸 수리를 해야 되죠. 내가 지금 수리를 하듯이 몸도 태어나서 갈 때까지 자꾸 수리를 하는 거예요. 병이 걸리잖아요. 이빨도 자꾸만 나빠지고 눈도 나빠지니까 안경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관리를 하다가 일정 기간이 가면은 몸도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몸뚱이는 가짜인 줄만 아세요. 가짜인 줄만 아세요. 가짜라고 해서 아이고 가짜다 이래서 툭 쳐지는 거 아니죠. 가짜를 잘 굴리는 거죠.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때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나다라고 하는 한에는 공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구한고사는 왜 그렇다고 했죠? 이미 분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연불하고 정말 사경하고 뭐하고 참선하고 계속 해봤던들 어디에 똥바가지 자꾸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나라는 아상을 자꾸만 더 공고히 하는 거예요. 나는 연불을 100만독 했니? 나는 안거를 몇 안거를 했니? 나는 사경을 몇 번을 했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상패를 딱 진열장에 쫙 진열을 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목에 기부수를 딱 해요. 내가 니보다 낫다. 나는 이러한 공부를 이만큼 했다. 이렇게 해. 그 공부를 할 때 누가 했다? 몸뚱이 나가 했다. 행위자가, 공부를 하는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자가 있는 한은 그 공부는 하면 할수록 똥바가지 뒤집습니다. 철저하게 이 행위자가 어디로? 바탕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을 해도 사경하는 자가 없어. 연불을 해도 연불하는 자가 없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하는 자가 있거든. 그 무엇을 해도 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를 맨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구나라고 알아야 된다니까. 일단 하면 할수록 공부를 더 거꾸로 하네. 아상이 탱천하는 거지. 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몸뚱이 가짜인 줄만 아세요.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나중에 가짜 중에서 진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 가짜 중에서 진짜 찾아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때 가야 비로소 공부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됩니다. 왜? 분별 속에 있어서 나라는 아상이 있는데 공부가 되겠냐? 안 돼. 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